네, 안녕하세요. 하늘선입니다. 인텔이 약 한 2주 전에 컴퓨텍스에서 새로운 하이엔드 데스크탑 모델들을 출시라기보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인터넷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 부분도 같이 이제 이렇게 다루면서 새로운 하이엔드 데스크탑 라인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하이엔드 데스크탑은 총 크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원래 보통 그 전세대 아키텍처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내놓는 형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그것도 있지만 좀 새로운 스타일의 라인업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전세대 라인업, 좀 개선해서 나오는 라인업인 스카이레이크 X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전 세대와 좀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전 세대는 i7E로 모든 게 표시가 됐다면 이번에 i9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7980XE, 7600X 총 여기까지는 이렇게 i9으로 되어 있는데요. i9이 전세대 그 i7E 라인업 중에서 좀 높은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9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모두 PCI 레인이 44까지 지원이 되고, 뭐 쿼드 채널 메모리도 지원이 되고, 코어도 확실히 수가 뭐 10코어, 뭐 22코어, 14코어, 16코어, 18코어 이렇게 코어 수가 되게 높은 라인업들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i7 라인업이 있는데, i7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 이제 그 i7E 라인업에서 좀 낮은, 그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 사용자용 i7 가격에 좀 더 가까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PCI 레인도 44개에서 28개까지밖에 지원 안 합니다. 대신에 그래도 쿼드 채널 DDR4 메모리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L3 캐시, 이거는 클럭 스피드 같은 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한 성능을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라인업인 카비레이크 X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카비레이크 X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레이크 X와는 좀 달라요. 스카이레이크 X가 전세대 하이엔드 데스크탑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카비레이크 X 같은 경우에는 좀 인텔이 이번에 AMD를 이제 보면서 좀 경쟁력 있게 새롭게 투입한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카비레이크 X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7640X와 7740X입니다. 여기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i5 7600K와 7700K를 동시에 표에 놓아줬는데, 여기 웹사이트에서 여기 보시면 다를 게 없어요. 가격도 비슷해요.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은 두 개 비교해봤을 때 다를 게 없어요. 좀 다를 게 있다면 TDP가 살짝 높다는 거 밖에 다를 게 없는데, 일단 소켓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에 새로 나온 X299 칩셋을 사용을 하고 있고, LG2066 당연히 이번 라인업이 X 라인업이라면 이렇게 출시를 해야겠죠. 근데 성능상으로 보시면은 뭐 코어 클럭이 약 더 올라갔고, i7 7740 같은 게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듀얼 채널이에요. 쿼드 채널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 이번에 카비레이크 X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GA 1151 소켓에 존재했던 그 컨슈머용 CPU를 그대로 갖다가 206 소켓에 넣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했냐? 저도 그렇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이런 CPU를 2066 소켓 X299 칩셋을 지원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룰 것이라는 내장 그래픽이겠죠. X299 칩셋 같은 경우는 원래 내장 그래픽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7600K나 7700K도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퀵싱크 기술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가격을 지불했는데도 오히려 쓸 수 없는 기능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한 X299 칩셋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제조사들에게 이 모든 CPU를 다 지원하도록 제작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카비레이크 X를 X299 칩셋에 사용을 하게 될 경우 여기 보시듯이 쿼드 채널 DDR4 라든지 아니면은 PCI 레인, 더 많은 PCI 레인을 같이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카비레이크 X를 X299 칩셋에 사용하시게 된다면 X299 칩셋 왼쪽에 있는 램 슬롯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X299 칩셋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GA 1151 보드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X299 칩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X299 칩셋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기능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큰 기능이라면은 NVMe SSD를 레이드로 엮어서 부팅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기술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드 0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레이드 1이나 레이드 10을 지원을 하려면은 99불짜리 키를 구매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발전된 형태의 레이드 5라든지 지원을 하려면 300달러의 키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하나 문제인 게,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NVMe 드라이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에서 만드는 거나 뭐 커세어에서 만드는 거나 뭐 이런 SSD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번에 인텔 뭐 하이엔드 덱스타 라인업과 그리고 인텔의 299 칩셋, 이번에 X299 칩셋, 그리고 이것에 대한 논란거리들을 다뤄봤는데요. 이거는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아직 출시 전이고 그냥 인텔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걸 만든다 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확실히 출시될 때 그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지금 보이는 걸로 봐서는 개선된 사항들이 있어 보입니다.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베이스 클럭이라든지 터보 부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 있고,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뭐 램 슬롯이 안 된다든지 뭐 PCI 슬롯이 안 된다든지 이런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마음에 안 드셨다면 싫어요 버튼 눌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개선사항 말씀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하늘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